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7월 31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함들은 보고서 브록에 발견이 되자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소로스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 간에 러시아 게이트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은 힐러리 로덴 클린턴이 DNI에서 보내온 기밀 서류를 러시아 스파이들에 의해 해킹을 당한 사건이 그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듣기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간의 밀거래가 있었다는 허위를 만들기로 작심을 하고 여기에 개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픈 소사이어티에서는 2명의 고위직이 참여를 하였고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참가를 하고 또한 소로스 재단의 최고위 인물인 재단 이사에 속하는 레너드 베나드로와 제프리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지역 수석 정책 고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 초기 단계는 이들이 증거가 부족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크로더 스트라이더라고 하는 기술구조 회사와 트레드 커넥션이라고 하는 FBI 산하의 두 회사를 이용하여 스캔들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흘리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것을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간에 밀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만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 오늘 잔드름의 특별 메모지에서 오늘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메모지는 FBI 내부에 있는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백 속에서 발견된 서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서류가 일부는 타고 일부는 파괴가 된 여러가지 하드 드라이브와 다운 프레시 메모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가방 중에 캐시 파티를 발견하여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폭탄은 바로 그간에 우리가 민주당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었지만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줄리는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라고 하는 것이 전당대회 이유가 좋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등이 시작되면 FBI가 불길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하여 FBI의 정치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자문위원인 줄리아의 이 아이디어를 힐러리 클린턴이 승인을 하였으며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의 이메일 분실 사건을 덮는 이슈로 제격이라는 견해까지 밝힌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가 해킹한 힐러리 클린턴 문제를 미국 내 문제로 만들어서 덮기로 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잔드름 기밀 브록에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바마 FBI가 힐러리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조작된 사건이기도 하며 또한 특통을 상대로 정치적 무기화가 되는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이 문서와 자료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레슬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크로스파이어 수사가 의회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스캔들로 인하여 기소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7월 31일부로 약 70개국의 관세 협상이 대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15%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 투자 3,500억 불과 미국 LNG 수입 1,000억 불을 포함하여 약 4,500억 달러가 미국의 투자 및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하여 12.5%의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EU와 일본에 비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진출이 그만큼 어려운 점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 협상을 할 바에는 자동차도 유럽 선진국과 같은 12.5%로 맞췄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괄 15%에 포함됨으로써 2.5%의 경쟁국들에 비하여 더 높은 관세를 내고 자동차가 미국에 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을 보게 되면 브라질이 50%까지 갔다가 도로 10%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은 15% 우려가 갔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0%, 스위스가 39%, 대만과 베트남이 20%, 카나다가 35%입니다. 카나다는 나프타 협정 국가였지만은 이들이 35%를 맞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보복관세 35%를 얻어맞은 것입니다. 카나다 트리드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카나다는 상당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빅파마라고 불리고 있는 17개 제약회사에 오늘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 사안 내용에는 선진국들의 약품 가격 중 최저 가격에 맞춰서 미국 내 처방약의 수준을 맞춰달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폭리를 취하였던 빅파마가 드디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통은 60일 이내에 처방 약값을 인하하고 9월 29일자를 마감일로 하여 즉시 백악관에 답장을 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기타 의회 차원의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트통은 미국의 약물 가격이 다른 선진국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갈 수 있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그간의 폭리로 번 돈을 좀 줄여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맞춰달라고 사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트통은 여기에 대하여 최혜국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F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하여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나 세금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여받기 전에 적당한 가격으로 낮추라는 협박으로도 보여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가 14만 7천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5년간의 의회 활동에서 4억 불 이상의 자산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내부자 거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자 여기에 부랴부랴 상원에서는 급히 어니스트 액트라고 하는 정직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니스트 액트는 실제적으로 원래 명칭은 펠로시 액트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을 시켜 쪽집게식으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2024년 한 해만 약 7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수익률은 헤지펀드 회사보다도 수익률이 높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해스웨이 투자회사의 수익률보다도 2배가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 명이 포함이 돼서 파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시아 할리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낸시 펠로시 편을 들어 어니스트 액트를 찬성하여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왜 나쁘냐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가 지금 내부자 거래를 조사받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을 입법에 대해서 법안이 상정이 되고 가결이 되어버리면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므로 법은 제정된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것이 다 덮어지는데 이것을 덮기 위하여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자 상원에서 자시아 할리가 민주당 편을 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를 두려워한 자시아 할리가 오늘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장시간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답이 오갔는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으나 괘씸죄는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리즈베트 워런이 회의 도중에 블루카펫에 넘어졌습니다. 블루카펫은 바로 미국 상원 의사당에 깔린 카펫이 블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서 자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넘어진 것은 그녀의 연령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중평이기도 합니다. 또한 극자적으로 항상 분노에 찬 언행을 하여왔던 그녀가 건강에 좋을 리는 없겠죠. 한편 그녀는 자기가 인디안의 후예라고 하는데 DNA 검사 결과에 아주 극소수의 인디안 피가 섞여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로 인디안의 혈통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10대조 할아버지 한 명이 인디안과 결혼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10대조는 한 200~300년 되겠죠. 200~300년 동안에 그 가문에 딱 한 명의 인디안 피가 섞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디안의 후예라고 지금 의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원주민을 대표한다고 떠들고 있는 상원의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극좌인 그녀가 하루속히 상원에서 물러나서 좀 더 제대로 된 민주당원다운 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